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주 초중고교 개학과 맞물려 코로나19 환자가 주당 35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과 교육당국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8월 4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65% 이상이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입니다. 보건당국은 개학 시즌과 맞물려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호흡기 증상이 심한 학생들에게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결석한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배포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일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한 후 추석 연휴 일주일 전쯤 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퇴임을 몇 주 앞두고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법무부 장관,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 장관, 투자부 장관, 식약청장 그리고 신설된 국가영양청의 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투자부 장관이었던 바릴 라하달리아는 에너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전 미국 대사인 로산 로슬라니는 투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프라보어의 대선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특히 신설된 국가영양청은 프라보어의 주요 공약인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다단 힌다야나 교수가 국가영양청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궁 측은 이번 임명들이 정부 이양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지난주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정부가 이룬 경제, 개발, 인프라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유산 프로젝트인 320억 달러 규모의 깔리만탄 신수도 건설 계획은 여전히 건설 지연과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양국 군대가 상대국 영토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방위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협정이 양국의 안보와 지역 안정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안보 문제뿐 아니라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군대가 서로의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협정은 조약 수준으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게 되며 호주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서명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지난 2월부터 협상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정이 양국 간 체결된 협정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식량안보, 국제마약 밀매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프라보어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에 대한 호주의 도움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6조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일부 학생과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단 힌다야나 신임 국가영양청장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상급식은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 임산부,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1조 루피아가 편성되었습니다. 프라보어 측은 해당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9년에는 모든 아동과 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필요한 자금이 막대해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00%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매년 450조 루피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약 2%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국제기구들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쌀과 우유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역 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커피 킬러로 알려진 제시카 웡소가 복역 8년여 만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자카르타 동부 폰독 반부 교도소에서 풀려난 웡소는 기자들에게 배고프다며 신선한 음료수와 초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웡소가 수감 기간 동안 다른 수감자에게 영어와 요가를 가르치는 등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총 58개월 30일의 감형을 받아 가석방 대상자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제시카 웡소는 2016년 자카르타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를 청산가리 커피로 살해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이 생중계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과 검찰의 주장에는 논란이 많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아이스콜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어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웡소의 변호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제 인도네시아 한인회가 주최한 포라스 챔피언십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2017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4회를 맞이하며 한인 동포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박재한 한인 회장은 재외 한인 학생들의 역사 소양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 탐방과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준비된 9월 20일 한인의 날 행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인 동포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장근 아세안 대표부 대사는 광복절의 의미처럼 한인들에게 기쁘고 좋은 날들이 많기를 바란다며 아세안 대표부도 한인 사회와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한인단체와 협회 및 참가자의 후원이 함께한 만찬과 행운권 추첨, 가수 홍동균의 즐거운 무대가 이어졌으며 김우재 명예고문의 색소폰 연주에 동년배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은 한인회의 지나온 역사와 화합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김영근 한인회 이사가 현대자동차가 경품으로 걸린 홀인원을 기록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